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주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비밀의 화원입니다. 인도의 영국 총독부 관리였던 메리의 아빠는 바빠서 항상 집을 비웠고 아름다운 엄마는 파티에 가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메리는 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메리가 9살 되던 해 눈을 떠보니 유모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는 하인 셋이 또 죽었습니다. 메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메리라고 했지? 안타깝지만 어머니 아버님은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단다. 그래서 메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고모부댁인 영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앞으로 살 집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황무지 끝에 자리 잡은 저택은 지은 지 600년이 넘었고 방은 100개 정도지요. 대부분 잠겨 있습니다. 마님은 아주 상냥하고 예쁜 분이셨는데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메리는 메들록 부인의 말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메리는 메들록 부인의 안내를 받아 넓은 층계를 올라가 긴 복도를 지났습니다. 여기가 아가씨의 방입니다.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주인님이 싫어하시니 명심하세요. 하녀 마사가 있었는데 마음씨가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전 처음엔 아가씨가 인도에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피부가 검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내가 흑인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아가씨, 흑인도 사람이에요. 메리는 자신이 아무도 없는 곳에 벌어진 사실을 깨닫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 그만 울어요. 저 길로 돌아가면 화원이 나와요. 그중 하나는 잠겨 있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왜? 마님이 돌아가신 뒤에 주인님이 화원문을 잠가버렸어요. 메리는 날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밖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뛰어다녔습니다. 메리의 얼굴이 복숭아처럼 발그레해지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메리는 거의 날마다 문이 없는 화원 근처에 갔습니다. 화원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에 있을까? 마사, 고모부는 왜 화원을 싫어하시는 거야? 그 화원은 돌아가신 마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화원에서 주인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읽으셨지요. 어느 날 마님이 그 화원에 있는 늙은 나뭇가지에 앉아 책을 읽다가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화원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게 하세요. 마사, 누군가가 우는 소리 들리지 않아? 아니에요. 저건 그냥 바람 소리예요. 마사가 당황해서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비가 오고 메리는 혼자 서재를 찾아보기로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고 다시 여러 개의 복도를 거쳐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또 다른 복도가 나왔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대부분이 잠겨 있었습니다. 메리가 복도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디선가 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메리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메리는 벽에 손을 짚었는데 그건 벽이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복도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메들록 부인은 메리를 잡아 끌다시피 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메리는 흙 속에서 녹슨 열쇠를 찾았습니다. 메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그 화원의 열쇠일지도 몰라. 흔들리는 담쟁이 덩쿨 사이로 메리는 문을 본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어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메리는 마사에게 편지를 써서 주고 그 편지에 있는 것들을 디콘에게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메리는 자신이 찾아낸 화원에
비밀의 화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메리는 풀피리를 부는 남자아이를 봤고 그 아이가 첫눈에 마사의 동생 디콘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말대로 연장과 꽃씨를 사왔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무도 모르는 화원을 찾아냈거든. 근데 안에 식물이 다 죽은 것 같아. 디콘은 화원을 둘러보며 풀을 뽑기도 하고 뿌리 주위를 파고 흙을 뒤적여 공기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메리와 디콘은 날마다 비밀의 화원을 가꾸기로 약속했습니다. 메리는 드디어 고모부를 만났는데 매우 좋은 분이셨고 메리가 원하면 어디든 땅을 사용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리고 메리는 그 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남자아이가 큰 침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난 콜린이야. 콜린 크레이븐. 난 아파서 늘 누워있어. 난 곧 꼽추가 될 거야. 아빠 내가 자기처럼 될까봐 걱정이시지. 난 10살이야. 메리는 비밀의 화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마사, 우는 아이가 누군지 알아냈어. 콜린은 나랑 친해졌어. 다음날 메리는 콜린을 찾아가 디콘에 대해 얘기해 줬습니다. 메리와 콜린은 웃음을 터뜨리며 즐겁게 대화했고 크레이븐 박사와 메들록 부인이 들어오며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메리는 비밀의 화원에 갔더니 디콘이 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메리가 콜린을 찾아가지 않아 콜린이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메리는 콜린과 함께 비밀의 화원에 가서 디콘을 만났습니다. 콜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연초록 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햇살은 따스한 엄마의 손길처럼 콜린의 파리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난 꼭 건강해질 거야. 오래 살 거야. 그 뒤 콜린은 디콘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메리와 함께 날마다 화원에 왔습니다. 콜린의 얼굴빛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가 돌았습니다. 비밀의 화원은 새 아이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고 크레이븐 씨에게는 서둘러 댁으로 돌아오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크레이븐 씨는 화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그때 화원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저 콜린이에요. 아빠, 전 건강하게 오래 살 거예요. 크레이븐 씨는 아이들의 안내를 받으며 화원을 둘러봤습니다. 아름다운 동화 속 나라 같았습니다. 아빠, 이제 비밀은 없어요. 아빠와 함께 걸어서 집으로 갈래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겠죠? 모두가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